혹시 답장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쳐다보고 계신가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상대의 반응이 시큰둥해서 서운하신가요?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건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의지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정말로 의지하는 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답장, 그 사람의 확인, 그 사람의 인정, 그 사람의 안부. 우리가 의지하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얻는 안심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보내고 나면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다시 휴대폰을 듭니다. 읽음은 떠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조금 서운해집니다. 답장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내가 뭘 잘못 말한 건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3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답장이 옵니다. 응, 먹었어. 짧은 답장이지만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래, 밥은 먹었구나. 하지만 이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문자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또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또 답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답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신호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신호가 와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 신호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건 사랑보다는 내 불안을 달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밥을 먹었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밥을 먹었다는 확인이 있어요. 내가 안심이 되는 걸까요?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진짜 궁금하면 대답을 들었을 때 끝입니다. 밥 먹었어. 그래, 다행이다.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내 불안을 달래려는 거라면 대답을 들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제대로 먹었을까? 요즘 너무 바빠서 대충 먹는 건 아닐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렇게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다음 날 또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건강은 괜찮아? 이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괜찮다는 말을 들어도 완전히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냥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또 생깁니다. 계속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의지의 실체입니다. 끝없이 확인을 필요로 하는 마음, 끝없이 안심을 구하는 마음, 끝없이 신호를 기다리는 마음.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형제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통화는 짧게 끝납니다. 응, 잘 지내. 바빠서 그래. 끊고 나면 찜찜합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는데, 뭔가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었던 건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만납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뭔가 공허합니다.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긴 했는데 진짜 들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닐까? 친구가 지루해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제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답장을 기다립니다. 응, 나도 좋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야 어제가 괜찮았구나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 마음은 상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답장을 해야, 상대가 좋았다고 말해야 내가 안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상대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반응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에도 생기고, 돈에도 생기고, 건강에도 생기고, 평가에도 생깁니다. 은퇴한 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내 역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았고, 누군가 내 의견을 물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화도 잘 오지 않고, 연락도 뜸하고, 찾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인이 없으니까 허전합니다. 자꾸 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반찬을 해주고, 집안일을 챙기고, 이것저것 신경 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느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마워. 덕분에 잘 먹었어.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어야 확인이 됩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한 게 별로였나? 내가 쓸모없는 건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베풉니다. 이 정도면 고마워할 거야. 이 정도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상대의 안심이 아니라 나의 안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 확인을 상대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인은 영원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밖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답장에서, 연락에서, 감사해서, 인정해서. 하지만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에게 줘야 하는 건데 남에게서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지의 정체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밖에 두는 겁니다. 내 안심을 상대의 반응에 맡기는 겁니다. 내 괜찮음을 상대의 확인에 기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누구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연락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냥 함께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고, 안심을 구하지 않았고, 신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 누군가를 챙기는 일, 역할을 다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우리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뒤에는 기대가 따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고마워할 거야. 이 정도면 알아줄 거야. 이 정도면 연락은 하겠지. 기대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을 바라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고마워를 들어도 진심인지 의심하게 되고, 더 많은 확인을 원하게 되고, 더 자주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필요 없는 걸까? 이 불안이 다시 확인을 부릅니다.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내고,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고, 확인하려고 더 많이 베풉니다. 그러면 잠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불안, 확인, 안심, 불안, 확인, 안심,
이 패턴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방식을 모르게 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안심하지 못하면 초조하고, 신호가 없으면 서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챙기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확인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랑이라면 상대의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이라면 확인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의지에서 온다. 의지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지한 것이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의지한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고, 의지한 반응이 오지 않을까봐 두렵고, 의지한 확인을 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으려 하고, 더 확인하려 하고, 더 매달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느끼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내 관심이 온통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나는 뒷전이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참고,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지금은 이 사람들 챙기는 게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뒤로 미룹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나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네. 나는 누구지? 이 질문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반응에 내 마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밖에서만 안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의존적이었나?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너무 약했나? 하지만 이건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역할을 다하려 했고, 누구나 사랑하려 했고, 누구나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의지가 생긴 겁니다. 조금씩 확인이 필요해진 겁니다. 조금씩 안심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밖에 가 있었구나.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려야 바꿀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계속 확인하고, 계속 기대하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의지가 관계를 바꾸는 건 천천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입니다. 전화 통화가 조금 짧아지고, 대답이 조금 간결해지고, 만남이 조금 뜸해집니다.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계속되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요즘 연락이 뜸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문자를 더 자주 보내고, 전화를 더 자주 걸고, 더 많이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하면 예전처럼 되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대 효과가 납니다. 더 챙길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더 연락할수록 대답은 더 짧아집니다. 더 베풀수록 감사는 더 형식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문자가 왔네. 또 전화가 왔네. 또 뭘 챙겨주시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특히 그 뒤에 기대가 느껴지면 더 그렇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연락해줘야지. 이렇게 챙겨줬으니까 이제 좀 고마워해야지.
말로 하지 않아도 이 기대가 느껴집니다. 문자 하나하나에서, 전화 한 통 한 통에서, 챙김 하나하나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상대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답장을 해야 하는데, 연락을 해야 하는데, 고마워해야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연락은 무겁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대답은 형식적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감사는 진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는 쪽도 느낍니다. 뭔가 예전 같지 않네. 진심이 아닌 것 같네.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네. 이렇게 느끼면 더 서운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저럴까? 서운함은 말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돌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바쁘긴 한가 보네.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들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서운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정확히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운함을 받아주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을 받아주면 더 많은 걸 해줘야 할 것 같고, 더 자주 연락해야 할 것 같고,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게 됩니다. 응, 요즘 좀 바빠.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운함은 더 커집니다. 역시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경직됩니다. 한쪽은 더 많이 주려 하고 다른 쪽은 더 많이 피하려 합니다. 한쪽은 더 가까워지려 하고 다른 쪽은 더 거리를 두려 합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대화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일상도 나누고 재미있는 일도 나누고 고민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한 말만 합니다. 건강은 괜찮아? 응, 괜찮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대화가 이렇게 짧아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부는 묻지만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묻는 겁니다. 대답은 하지만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화가 아니라는 걸. 이게 형식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대화를 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마음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주는 쪽은 또 서운해질까 봐 두렵고 받는 쪽은 또 부담스러울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로 남습니다. 명절에 모이고 생일에 연락하고 특별한 날에 만나지만 그뿐입니다. 일상은 나누지 않고 고민은 털어놓지 않고 진짜 마음은 숨깁니다. 이런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멀게 느껴지고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것 같고 말을 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쌓이면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랐나?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너무 의지했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주는 쪽도 잘못이 없고 받는 쪽도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방식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쪽은 확인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쪽은 자유로 사랑을 느낍니다. 한쪽은 자주 연락하는 게 관심이고 다른 쪽은 간섭 없이 지켜보는 게 배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사랑하는데도요. 그래서 관계는 복잡합니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 상대를 걱정하는 건지, 내 불안을 달래려는 건지, 내가 정말 상대가 궁금한 건지, 확인을 받고 싶은 건지, 이 차이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느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손이 멈춥니다. 또 보내려고 하네. 또 확인하려고 하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정말 상대가 궁금해서 문자를 보내려는 건지 내가 불안해서 확인하려는 건지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래서 잠시 멈춥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불안한데 동시에 편합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은 안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자유로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원한 건 상대의 안심이 아니라 나의 안심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걱정해서 연락하고 챙겨서 베풀고 아껴서 신경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내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었나?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달래고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구하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안심을 찾았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알아차림 이후에 선택이 생깁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다르게 산다는 건 의지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의지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안심을 상대에게 구하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걸 상대가 확인해줘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집니다. 정말 그럴까? 증거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 확신이 조금씩 생기면 상대의 반응에 덜 흔들립니다. 답장이 늦어도 덜 불안하고, 연락이 뜸해도 덜 서운하고, 확인이 없어도 덜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확인이 없어도 나는 내가 괜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상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상대의 확인 없이도 안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 자유가 생기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으니까 상대도 편해집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상대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니까 상대도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지를 내려놓으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붙잡으려 할 때는 멀어지더니 놓아주니까 가까워집니다. 확인하려 할 때는 피하더니 확인하지 않으니까 편해합니다. 기대할 때는 부담스러워하더니 기대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해줍니다. 이게 관계의 역설입니다. 놓아줄 때 진짜 가까워지고, 자유를 줄 때 진짜 머물고, 기대하지 않을 때 진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놓아주면 돌아온다더니 해볼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 또 다른 의지입니다. 진짜 놓아주는 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건 떠나도 괜찮은 겁니다. 진짜 기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 괜찮음이 진짜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심이 상대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괜찮음이 상대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잡는 겁니다. 상대의 확인에 기대지 말고 내가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대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의 사랑으로 안심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상대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만나는 겁니다. 상대의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연락하는 겁니다. 상대의 반응이 필요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베푸는 겁니다. 이게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선택, 필요가 아니라 좋음, 확인이 아니라 신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겠어. 이렇게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면 됩니다. 오늘 한번 문자를 보내기 전에 잠깐 멈춰보세요.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손을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지? 정말 상대가 궁금한 건지 아니면 확인받고 싶은 건지, 정말 상대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불안한 건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만약 불안해서라면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대신 그 불안을 느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확인받고 싶구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겁니다. 불안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안아주는 겁니다. 괜찮아, 답장이 안 와도 괜찮아. 괜찮아, 확인받지 못해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처음에는 안 믿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와 만난 뒤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나고 나서 바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만족스러운가? 공허한가? 편안한가? 불안한가?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만약 공허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런 기대가 있었다면 그걸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놓아보세요. 기대했구나, 이제 놓아주자. 기대를 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확인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잘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의 확인이 없어도 덜 불안해집니다. 상대의 인정이 없어도 덜 서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다른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대신 산책을 나가보세요. 전화를 걸고 싶으면 대신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확인을 구하고 싶으면 대신 책을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그 충동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확인받고 싶구나. 그럼 나 스스로를 챙겨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할 겁니다. 계속 상대 생각이 나고 계속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오늘 참았다가 내일 또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놓아줬다가 내일 또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씩 바꿔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해보면 됩니다. 내일도 실패하면 모레 다시 해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시도하면 언젠가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누군가와 있을 때 몸이 긴장되나요?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 숨이 얕아지나요? 이런 신호들은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괜찮아라고 생각해도 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해. 지금 확인받고 싶어. 지금 의지하고 있어.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알아차려 주세요. 아, 내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할까? 아니면 잠시 멈출까? 멈추는 순간 몸도 조금씩 이완됩니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이 천천히 뛰고 숨이 깊어집니다. 이게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느낌입니다. 무겁던 게 가벼워지고 막혔던 게 트이고 조이던 게 풀립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 느낌이 내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문자 보내기 전에 한번 멈추거나, 만난 뒤에 혼자 앉아 있거나, 스스로에게 확인을 주거나, 다른 행동으로 바꾸거나, 실패를 받아들이거나, 몸의 신호를 들어보거나.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하루가 쌓이면 언젠가 나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무거운 의지가 가벼워지고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흔들리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천천히 조금씩 오늘부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면 그 알아차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알아차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중심을 밖이 아니라 안에 두라는 겁니다. 상대의 확인이 아니라 내 확인으로 안심하라는 겁니다.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괜찮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가벼워집니다. 붙잡지 않아도 가깝고 확인하지 않아도 편하고 기대하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법,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 설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이런 조용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이 처음에는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언젠가 믿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조금 덜 불안하시기를 바랍니다.